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내용입니다. 조지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페이지 1A에 해당하는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의 추가로 65세 이상 고령자, 응급대원, 경찰, 소방대원을 더한 페이지 1A 플러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어제인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주하는 카운티의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된 만큼 빠르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지아주는 페이지 1B에서는 필수 업종 근로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며 페이지 1C에서는 16세에서 64세 사이의 기저질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페이지 1B가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연방정부가 오늘인 10일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64세 이하 성인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한 만큼 조지아주의 백신 접종 대상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의사는 대상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확실한 지침이 준비되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s soon as we have concrete guidance on vaccine supply and logistics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that expansion from Operation Warp Speed, we will act quickly and accordingly.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니어는 한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오늘 백신 접종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한 내과 관계자는 오늘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백신 물량이 적은 관계로 인해 당초 규정인 65세 이상보다 훨씬 높은 75세 이상의 고령자부터 접종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 백신 분량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급하게 백신 접종을 원하는 경우 주 보건당국이나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장소로 신청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이 운영하는 내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인터뷰를 하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으로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을 얻게 된 이후에 추가적인 경기부양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의 계획에 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경기부양법안 중 공화당에게 가로막혀 통과시키지 못했던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2,000로 인상하고 백신 보급, 학교, 주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이지만 부통령의 표가 타이브레이커로 작용합니다. 민주당은 상원의 과반을 차지하게 됐지만 여전히 걸림돌은 있습니다. 상원의 60%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수 있으며 민주당 내의 이탈표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척 슈머 의원은 초당적인 협력이 가능할 때는 추구하겠지만 공화당이 협력하지 않아도 경기부양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이민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취임 후 100일 이내에 다카 드리머를 포함한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이민 구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주권과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또한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 선정에서 현행 컴퓨터 추첨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순으로 발급하는 새 규정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취업비자 신청 접수가 연간 발급 규모를 넘어서면 임금이 높은 순서대로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관보 게재 후 60일 이후 발효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취임 이후 행정명령 등을 통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들을 철폐하고 국경 장벽 설치를 끝내겠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전자박람회 CES는 매년 수천 개의 기업이 전시하고 10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보통신 기술 컨퍼런스입니다.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돼 왔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박람회는 그동안의 전시 중심에서 강연 방식의 발표 행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전시가 불가능해져 참여 열기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2천여 개 미만의 업체만 참여할 정도로 아무래도 전년만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신규 사망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326만 6,703명, 누적 사망자는 38만 8,01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1만 7,59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6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64만 8,694명, 누적 사망자는 1,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00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45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2만 4,998명, 신규 3,37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6만 689명, 누적 사망자는 590명입니다.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91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8,685명, 누적 사망자는 77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7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9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43,251명, 누적 사망자는 58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505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딥캣교육청은 대면 수업 재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오는 19일부터 5개 학년에서 대면 수업이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대면 수업 재개를 2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만약 2월 중순까지 카운티의 검사당 확진 비율이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40%의 학부모가 대면 수업 재개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록스프링스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교사로 일한 모드 존스 씨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실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존스는 동료 교사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후 16일 귀넷 노스사이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4일 숨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현장 수업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모더나 백신을 18세 이상에게 접종하라고 승인했습니다.
18세 미만의 경우 면역 시스템이 성인들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 추가 임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더나는 이미 12살 이상인 청소년들에게 백신을 테스트하는 연구에 돌입했으며 오는 9월 무렵 연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1세부터 11세의 아동들에 대한 임상 연구는 곧 착수할 예정이지만 관련 임상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시기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아동과 질병 없는 성인은 가장 마지막 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모더나의 올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은 6억에서 10억 회 접종분으로 기대한다고 업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동물원에서 고릴라 3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개, 고양이, 밍크 등의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있었지만 영장류인 고릴라의 감염이 확인된 것은 최초입니다. 연방 농무부에 감염된 고릴라 중 2마리는 곧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동물원의 야생보호팀 직원이 고릴라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월 12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